안녕하세요. 의외로 영향력 있는 미술 방송 허스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프리즈 서울 제가 두 편에 나눠서 이야기해드렸고, 또 추가 공개된 VIP 정보가 있거든요. 예, 공개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공개할게요. 이번에는 마스터즈와 포커스 추가 정보, 가면 알찬 갤러리 정보를 여러분과 빨리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내일 프리즈 가시는 분, 프리즈 서울 내일 시작하고요. VIP가 내일이고, 그 다음날이 VIP이고, 그 다음날부터 일반 예매, VVIP 시간대별로 입장하거든요. 저는 4시 입장해요. 내일 오시는 분 중에 우리 구독자분 계시면요, 반갑게 서로 인사하기 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프리즈 마스터 갤러리에 대해서 일부 소개해드렸고, 추가로 나온 따끈따끈한 작품 정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ACA 갤러리예요. 여기가 뉴욕 갤러리죠. 허만 바론이라는 사람이 창립한 것 같아요. 이번 프리즈에서 가장 알찬 갤러리가 아닐까. 20세기 미국식 사실주의 그림 좋아하시는, 특히 에드워드 호퍼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다른 화가가 앤드류 와이어스가 있잖아요. 와이어스 가문의 작가들을 대거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ACA 갤러리가 미국 메트로폴리탄에 특히 많이 있죠. 아무튼 앤드류 와이어스의 작품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미국식 사실주의로 유명하죠. 에드워드 호퍼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작가죠. 우리나라에도 애호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림 감상님 내일 보시면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앤드류 와이어스 작품 집을 그린 이 작품이 있고, 앤드류 와이어스가 이 동네에 아마 별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뉴 캠프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에틸스라는 작품. 집을 그릴 때 되게 쓸쓸하게 그린 그런 특징이 있죠. 인물을 그릴 때도 있고. 앤드류 와이어스입니다. 또 다른 수채화 작품이에요. 페어 윈드. 그리고 또 다른 수채화 작품 뉴엘 컨버스 와이어스라고 해서, 저도 이전에 잘 몰랐는데 앤드류 와이어스의 아버지가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NC 와이어스라고 부릅니다. 네, 뉴엘 컨버스 와이어스. 작품이 옛날 스타일 일러스트 사파 느낌이죠. 그리고 제이미 와이어스. 제이미 와이어스는 아마 앤드류 와이어스의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예, 아무튼 와이어스 가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토 리얼리즘으로 유명한 존 베더란 작가의 작품이 이번에 전시됩니다. 제 뉴스 기사에 이 작품이 실렸던 걸로 기억해요. 옛날 미국스러운 그런 느낌의 그림을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작품. 옛날 미국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에릭 파이어스톤 갤러리에 수상 작품이 꽤 많이 옵니다. 예, 뉴욕 갤러리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갤러리 같아요. 페슬로프라는 추상화 작가입니다. 추상 표현주의로 유명한 작가고, 밀튼 레닉슨이 남편입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그 유명한 추상 표현주의 동료가 쿠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상당히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다양한 스타일 작품이 이번에 옵니다. 고르키와 쿠닝이 약간 겹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이런 뜨거운 추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매력적인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출신이고 시인이기도 했었던 앨리스 예셔. 자, 이 작가는 고르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작품이 특히 고르키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릭 파이어스톤 갤러리는 미국식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상당수 소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잔느 레이날. 자, 이 작가는 모자이크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뉴욕 스쿨 역시 그 추상표현주의 멤버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잔느 레이날의 작품이고요. 모자이크가 돌 유리 조각을 스말티라고 부르더라고요. 스말티. 그걸로 모자이크로 이렇게 수상화 작품을 한 작가입니다. 잔스 레이날. 자, 그리고 갤러리아 컨티뉴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원래 영화관이었대요. 산 지미냐뇨에서 출발한 갤러리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작가들 좋은 작품들이 이번에 많이 옵니다. 프리즈에. 자, 카를로스 크루즈 디에스라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작가고요. 키네틱 오바트로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이런 작품들 집에 걸어놨을 때 좀
눈 산만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고려하고 컬렉터들이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트라는 게 눈에서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잖아요. 매직 아트처럼. 그래서 너무 오래 보면 좀 정신사납다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색채를 좀 다양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또 다른 작품. 자, 그리고 색채가 강한 훌리오르 파르크라고 발음합니다. 예, 훌리오르 파르크. 스페니시니까.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고 키네틱 오바트 역시 유명합니다. 자, GRAV 그룹의 시각예술 연구 그룹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 멤버 중에 한 분,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색채가 강한 작가입니다. 자, 그리고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가 꽤 유명합니다. 이탈리아의 포터 리얼리즘 작가로도 좀 유명한데요. 거울 아트, 미러 아트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작품에 거울을 반대에 설치해 놓은 이런 설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르트 포베라라고 이탈리아의 전위적 예술 운동의 핵심 멤버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방송을 했을 때 그레이 갤러리가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알렉스 카츠의 작품이 이번에 옵니다. 그리고 스페인 출신의 하우메 플렌자 작품이 이번에 꽤 와요. 3점 이상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블린 스테싱어, 초현실주의적인 성향이 꽤 강한 이 작가의 작품도 옵니다. 테이스터 게이츠 시카고 출신의 이 작가의 작품도 오고요. 그 다음에 토쿠아세 다이슨, 이 블랙 색깔이 인상적인 설치 작가로 유명한데 이번에 회화 작품이 옵니다. 메카서 비니온이라는 작가, 1946년도 태생인데 시카고 출신이고 바스키아의 친구였습니다. 미니멀리즘 작가로 유명합니다. 짐 다인. 자, 이 작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팝아트가 좀 다시 유행하잖아요. 네오 팝아트라고 해서. 근데 너무 뻔한 것들이 요즘 많은데 이분은 옛날 작품인데도 꽤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짐 다인이란 작가. 신시내티 출신이고 팝아트 로도 분류하지만 네오다다 아티스트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행위 예술가로도 유명해요. 자, 그리고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다른 갤러리에도 이번에 올 거예요. 그레이 갤러리에서는 호크니의 디지털 아트, 아이패드로 그린 작품 2점인가가 옵니다. 화분을 그려놨죠. 근데 호크니의 다른 작품 치고는 약간의 그 소장 가치가 디지털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왜냐면 뭐 디지털 아트니까 대량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NFT로 판매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시드 존스라는 작가의 작품이요, 다른 작품 보면 되게 매력적입니다. 특유의 아우라가 있어요. 시카고 출신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아티스트입니다. 흑인 출신이라서 포스트 블랙 아트로도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모티브가 아프리카 흑인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처드 세라는 조형 예술가, 설치 미술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금속 판을 가지고 여러 개념 미술을 시도하는 작가. 그런데 회화 작품이 이번에 드물게 옵니다. 리처드 세라의 그림, 회화 작품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색채가 조금 강한 레옹 포크 스미스라는 작가의 작품이 오는데 기하학적인 이런 도형 구성을 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성주의, 특히 몬디리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레온 포크 스미스라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매해 그 아트페어마다 좀 오잖아요. 이번에도 그레이 갤러리에 한 작품 옵니다. 그래서 샤인디 펜턴이라는 당시 미술상이자 유명한 갤러리 대표 여성이거든요. 이 여인을 모델로 그린 작품이죠. 자, 그리고 도쿄 갤러리 PTAP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 있죠. 자, 이 갤러리에서 쿠미 스카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이번에 옵니다. 자, 추상화가로 유명하고 구성주의 미니멀리즘으로 유명합니다.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세키네 요시오, 아마도 같은 갤러리를 기억하거든요. 도쿄 갤러리가 되게 심플하고 미니멀리즘, 모노크롬, 단색화 같은 일본 특유의 심플한 그런 미학을 가진 화가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세키네 요시오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주판을 모티브로 주로 작품을 해요. 그리고 시가라 카즈오라는 작가입니다. 행위예술가로 유명해요. 발로도 많이 그린다고 해요. 앵포르멜 추상 표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때 승려였어요. 돛 닦는 그림일 수도 있죠. 그러면 시가라 카즈오라는 작가입니다. 외국 발음으로 이
우판인가 봐요. 이 우판 이우한 작가의 작품이 오는데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미니멀리즘에 대항한 동양 사상을 모노파로 이렇게 창시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노크롬. 일본에서 모노파라고 부르죠. 일본의 사조를 창시한 작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이론가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단색화 영향을 준 화가로도 평가를 받죠. 일본에서는 우리 화가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일본 화가. 어떤 비엔날레에서 일본 대표 화가를 추리는데 이우환을 뽑았습니다. 근데 일본 화가 연합회에서 일본 작가 아니라고 뺐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기도 했었어요. 아, 구겐하임 재팬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거기가 그때 이완 작가를 일본 작가 대표로 뽑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안 된다. 우리 일본 사람 아니다. 라고 떨어뜨린 적 있죠. 그래서 좀 일본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서보도 이쪽 갤러리에서는 우리 성향이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박서보 단색화로 유명합니다. 예, 이번 아트페어 키아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갤러리들이 박서보 작가의 작품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작가, 한지와 수츠로 많은 작품을 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작품. 자, 그리고 이강소 작가의 작품이 다른 갤러리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실험적인 예술가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키시오 스가 또 다른 작품인데 조각가이자 설치 예술가로도 유명합니다. 모노화라고 해서 사물의 학교라는 뜻인데 사조의 대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미니멀리즘적인 성향이 좀 많죠. 옵티컬 아트적인 느낌도 있고요. 가나 아트에서는 김구림, 한국의 가장 유명한 전위예술, 행위예술가로도 유명합니다. 김구림 작가의 이 회화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이번에 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초로 평가를 많이 받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최종태 작가의 조각 작품이 이번에 옵니다. 성모 마리아 불상을 거의 뭐 융합한 특이한 조형을 되게 재치있게 잘하는 작가고 예술의 인생이 거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게 목표인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태 특유의 손 조각이 이번에 옵니다. 간아트에 이 생각하는 여인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도 있죠. 그리고 임동식 작가인데요. 좀 생소한 작가일 수도 있어요. 풍경화로 되게 유명합니다. 임동식 작가. 그러니까 여행을 갔을 때의 기억을 그린 것 같아요. 윤명로라는 추상 작가의 작품도 이번에 옵니다. 간아트에 되게 심플한 작품이죠. 그리고 신문섭 작가가 설치미술로 유명한데 통영이 낳은 또 다른 화가예요. 통영의 천재화가 제가 얼마 전에 좀 소개해드렸었죠. 또 다른 통영 출신의 화가가 꽤 있더라고요. 통영의 바다, 물이 대표 모티브입니다. 페루탄 갤러리에서도 소개가 됐다고 해요. 신문섭 작가의 추상화 작품입니다. 설치 작품도 이번에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문기사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세대 추상화 작가로 유명한 유영국의 작품도 이번에 한 점 옵니다. 갤러리 현대가 저는 이번에 좀 기대가 돼요. 이번에 이성자 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와서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1세대 파리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1세대 추상화 작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왕성의 도시, 그러니까 추상화가 너무 이쁘면 잘못하면 약간 좀 키치 취급을 받는데 아름다우면서 또 자신만의 또 특유의 아우라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년 작품에서는 와 이쁘다 그냥 이쁜 게 아니라 뭔가 가벼운 아름다움이 아닌 키치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인생의 내공에서 나온 아름다움 같은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성의 도시, 그러니까 행성별로 그 모티브로 색감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투레치의 밤, 그러니까 별자리 느낌을 이렇게 다양한 색채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의 빛을 자신만 특유의 감성으로 은하수를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천왕성의 도시란 작품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쁘죠? 비비드 이슬이란 작품이고 이전에 이성자 작가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죠. 60년대라서 있고 우리가 아는 이성자 느낌이 이런 느낌이 강하죠. 네,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 이 시리즈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성자 작가의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건희 컬렉션에서도 이런 작품이 좀 있었죠. 그리고 작곡이란 작품, 그러니까 이성자 특유의 개성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딱 이성자 작가의 추상화네. 근데 말년에는 진화가 많이 됐죠.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작품이 이번에 옵니다. 도시란 작품. 기하학적인 그리고 심플한 추상화도 시도를 했었네요. 70년대에는. 자, 그리고 로빌란트 베오나라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했지만 영국에도 있는 갤러리에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스타 작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로빌란트 베오나 갤러리. 그래서 첫 번째로 제프 쿤스의 게이징 볼이라는 작품이 옵니다. 와, 이거 진짜 이쁘겠네요. 직접 보면. 물론 제프 쿤스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요. 제프 쿤스는 기업형 아티스트죠. 스튜디오의 조수들이 다 제작합니다. 거의 손가락 안 대고 아이디어만 제시하죠. 디렉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마도 20세기 가장 유명한 작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루치오 폰타나의 그 유명한 특유의 칼빵 그림이 이번에도 옵니다. 아트피어 하면 항상 보이는 것 같아요. 루치오 폰타나의 다른 작품이죠. 좀 담배빵이네요. 이건 칼빵이고 여긴 담배빵. 또 다른 칼빵 시리즈. 마르크 샤갈의 그림이 이번에 옵니다. 프리즈 마스터의 저번 프리즈 때의 에곤 실레나 피카소 같은 거장의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되고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아트페어 하면 솔직히 옛날 그림 보는 건 아니죠. 주로 현대 미술을 보는 게 좀 맞으니까 옛날 그림은 주로 고전 미술관에서 봐야 된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마르크 샤갈의 그림이 한 점 옵니다. 마르크 샤갈이 의외로 저채도에 우울한 그림 많은 거 아시나요? 유명한 그림이 좀 동화적인 감성이라서 유명하지 그 외에는 되게 어둡고 차갑고 글루미한 그런 느낌이 많아요. 의외로 데미안 허스트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쁜 작품을 좀 많이 시도한 것 같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 고딕 성당의 창문 같죠? 가장 유명한 화가이면서 가장 상업적인 화가로도 유명하죠. 후대에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생명의 나무래요. 르누아르 애호가들은 이 갤러리 가셔야겠네요. 로빌란트 베오나 갤러리입니다. 르누아르의 좀 말년 작품 색감으로 보입니다. 여성을 되게 풍만하게 그렸을 때 같아요. 잔 사마리의 초상화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초상화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좀 다르게 그리셨네요. 다른 사마리 초상화가 이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날레토,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당시 베투타 화가로 되게 유명했던 화가입니다. 말게라 탑 제목이에요. 카날레토 작품이 한 점인가 두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수공예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알리 히에로 보에티라는 작가입니다. 이걸로 되게 문자로 추상화 느낌으로 제작한 작가. 자, 그리고 마졸레니라는 갤러리입니다. 토리노에서 출발했지만 런던에도 지점이 있는 이탈리아의 주로 현대미술을 소개한 그 갤러리입니다. 아거스티노 보날루미라는 작가인데요. 이탈리아의 미니멀리즘 성향의 작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밀라노의 가구 아트페어인가? 박람회가 매해 있잖아요. 이탈리아 하면 그 가구 디자인이 유명한 이유가 전 여기서 드러난다고 봐요. 추상화가들, 순수 예술가들이 이런 미술이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에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미술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못지않게 이 미니멀리즘 미술이 발달한 나라가 이탈리아라는 게 이번에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아티스트가 아거스티노 보날루미라는 작가인데요. 엠보싱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3차원 캔버스 이런 걸 시도합니다. 캔버스 자체가 입체물이에요. 그런 작품을 되게 많이 시도합니다. 또 다른 볼륨감이 있는 캔버스입니다. 3차원 캔버스. 그 미국에서는 프랭크 스텔라가 성형 캔버스라고 해서 캔버스 자체를 디자인해서 그렇게 전시를 많이 했잖아요. 뭐 이 작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탈리아 화가들이 이 작품 자체의 캔버스의 그 볼륨감을 살린 작품을 좀 시도하더라고요. 눈치오 디 스테파노, 베니스 비엔나를 수상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그 재료를 좀 많이 강조하는 작가입니다. 또 다른 눈치오 디 스테파노의 작품이고요. 캔버스에 되게 입체적으로 볼록 튀어나온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시도하죠. 그 캔버스의 볼륨감, 네가티브, 파지티브 이 공간의 변화로 많은 작품을 시도하는데 폰타나도 그렇죠. 그 이탈리아 작가들의 좀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살보라는
시골 풍경화를 주로 그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몇 작품 와요. 색감 되게 이쁘게 쓰죠. 그래서 이런 추상화 작가들 사이에서 구상 작가가 이렇게 개성있게 그림을 그리면 또 튀어 보이더라고요. 살보라는 작가입니다. 스카르스테트, 뉴욕, 런던, 파리 지점을 둔 갤러리입니다. 자, 여기에 호불호가 강하지만 역사적인 스타 작가죠. 빌럼드 쿠닝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별로 좀 진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실지렁이 스타일로 그렸을 때가 있었죠. 추상 표현주의 대표 작가고요. 리처드 프린스, 팝아트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사진과 팝아트로 유명한 작가 리처드 프린스입니다. 크리스토퍼 울, 글자, 메시지, 영화 대사 같은 거를 스탬프로 이렇게 스프레이 쳐가지고 찍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시도하거든요.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크리스토퍼 울이 이렇게 새 모양인지 뭔지 이렇게 찍었어요. 토르나 부오니, 또 역시 피렌체, 밀라노, 이탈리아 기반의 갤러리인데 파리에도 지점이 있는 그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알베르토 바이시라는 신조형주의,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가입니다. 오바트 성향의 느낌도 있죠. 미니멀리즘 성향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이런 작가들이 많아요. 알베르토 바이시입니다. 엔리코 카스텔라니도 캔버스에 볼록한 이런 느낌으로 많은 작품을 하셨죠. 이런 시리즈를 수페르피시에라고 부르더라고요. 미니멀리즘 추상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다마이노란 작가, 이 작가는 공간주의로 유명한 폰타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루치오 폰타나의 또 다른 작품, 루치오 폰타나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출신이라고 해요. 국적은 이탈리아인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태생은 아르헨티나입니다. 공간주의로 유명한 분이죠. 파올로 스케지, 이탈리아 발음은 파올로 스케지더라고요. 자, 역시 공간주의 폰타나 영향이고요. 키네틱, 미니멀, 오바트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를 쌓아 올릴 때의 그림자, 네가티브, 파지티브 요소를 잘 구사하는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울로 스케지. 투리 시메티, 이 작가도 볼록하고 오목한 그 표면을 잘 살리는 미니멀 아티스트, 또 한때 아트 포베라 운동에 가담했던 작가입니다. 투리 시메티라는 작가예요. 그리고 색채가 강한 피에르 도라치오라는 작가의 작품이 이번에 몇 점 옵니다. 색채가 되게 강하고 서정적 추상화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작가 작품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도장만 찍으시고 익숙해지세요. 한 번이라도 익숙해진 작품이요, 다시 보면요 반갑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알리기에로 보에티라는 작가입니다. 직물, 자수공예로 장인정신으로 이렇게 일일이, 근데 장인들이랑 협업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념미술, 아르테 포베라 운동 가담했던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알리기에로 보에티라는 작가예요. 조르주 모란디라는 작가의 회화 작품이 되게 튀더라고요. 작품 스타일이 워낙 독특해서. 정무라 풍경화로 유명한 볼리오나 출신의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조르조 모란디라는 작가예요. 자,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초현실주의 작가죠. 조르조 데 키리코 좋아하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형이 상학파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이보그 로봇 같은 느낌의 초현실주의 작품을 많이 그립니다. 자, 그리고 학고저 갤러리, 제가 이전에 좀 몇 작품 소개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근현대 작가들 좋아하신 분들이 이번에 학고제 갤러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 작가의 작품이 이번에 온데, 본래는 기하학적 추상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아마도 과도기 때 작품이겠죠. 이런 작품 보면 피카소와 약간 구상의 그런 경계선에 있는, 그 피카소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듯한 이런 느낌의 그림이 이번에 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 추상도 유명하지만 저는 이런 구상 느낌이 매력 있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준 작가는 이런 추상화예요. 보통 알려져 있는 걸로는 오바트, 미니멀리즘적인 성향도 있죠. 자, 그리고 김포라는 작가입니다. 우리에게 좀 생소한 작가인데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팝아트와 미니멀리즘, 추상까지 다양한 시도를 했던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월령, 이전에 다른 작품 소개해드렸는데 또 다른 그림입니다. 담배 물고 있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그렸네요. 자, 그리고 옛날 느낌도 나면서 우리나라 리얼리즘, 금강산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실제 북한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린 그림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학고제에서 금강산을 그린 예스러움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변월령 작가. 그리고 얼마 전에 특별전이 있었죠. 이상욱 근현대 작가입니다. 추상의 우리나라에서 선구자로 평가를 받죠. 장욱진, 유영국과 같이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김환기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 작품 보면 약간의 김환기 같다는 평가도 있긴 해요. 이상욱 작가의 이 작품이요, 제 기억에는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이 학고제에서 이미 봤습니다. 이런 느낌이 이상욱 작가의 거의 시그니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과도기 때는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의 영향을 서로 주고 받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거친, 각이진 이런 추상화가 이상욱 작가의 전형적인 느낌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작품. 그리고 한국적인 색감으로 유명하면서 색채를 되게 다양하게 강렬하게 쓰는 하인두 작가입니다. 따님이 하태임 작가죠. 그래서 강렬한 색감이 되게 돋보이는 추상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한번 했던 학고제 전시회 할 때 박영하 작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마스터에 속해 있네요. 이 박영하 작가의 작품도 한 점 있고, 시인 박두진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윤성남 작가, 다른 작품을 저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이 특이한 의자가 이번에 옵니다. 자,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포커스 아시아인데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A 라운지에서는 정수정 작가의 개인전을 열어줍니다. 컨셉 아트, 게임에 나올 법한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는 약간 개성이 있는 작가입니다. 커플즈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열어주거든요. 메블라나 리비라는 작가인데요. 왜 포커스 아시아인지 모르겠어요. 쾰른 출신인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시아 계열인가 봐요. 아니면 왜 포커스 아시아에 둘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메블라나 리비라는 작가의 작품이 여러 점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를 하나 다 열어주는 거예요. 포커스 아시아에서는. 그리고 작년에 프리즈 서울 1회 때 상을 받았던 우한나 작가의 작품, 여성의 가슴을 모티브로 이런 걸 이제 제작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와닿진 않지만 아무튼 작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G 갤러리의 대표 아티스트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하는 라우리 샤비비라는 두바이 갤러리의 함브라 아빠스라는 작가인데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그림 외에 그 비싼 라피스 라줄리 돌로 장인 정신으로 완전 이걸 새긴 겁니다. 근데 장인 정신에 끝나면 뭐 그냥 잘 만들었네요 하겠지만요, 작품도 멋있어요. 와, 이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되게 매력적인 작가라고 저는 봅니다. 직접 보는 게 좀 기대가 된 작품이에요. 와, 꽃도 이걸 어떻게 새겨 넣었을까요? 대리석에. 자, 그리고 마르코 갤러리에 요시무라 타이치라는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되게 오덕 성향이 강합니다. 얼굴을 되게 찌그러뜨리는 이런 작품을 많이 시도하더라고요. 되게 기괴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찐따형 조각을 많이 즐겨하는 그런 작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노바 컨템퍼러리 갤러리입니다. 방콕 갤러리로 알고 있고요. 푸피티아스 타폰이라는 여성 작가입니다. 아, 이름 어려워. 이 작가의 개인전을 열어줘요. 그리고 실린더 갤러리에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문 그대로 신혜윤으로 소개합니다. 신혜윤 작가의 컨셉 아트 스타일의 이런 작품 시리즈가 이번에 개인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할까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리할게요. 어쨌든 아트페어거든요. 근데 페어가 본래는 장터 맞아요. 그림의 장터. 비엔날레는 전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비엔날레는 전시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화가의 작품성이 주목적이 있죠. 작품성, 작가를 알리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페어는 갤러리가 중심이고 그림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트페어 가서 그림 살 수 있겠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제 아트페어, 저 유명한 프리즈 세계 3대 아트페어로 평가받잖아요. 그 컬렉터들이요, 직접 와서 사지 않아요. 이미 조율합니다. 이미 단골 컬렉터들은 갤러리와 조율돼서 미리 정보가 공유가 돼서 이번에 이 작품들 오는데 의사가 있습니까? 미리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면 미리 거래가 끝난 겁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특히 좀 탐나는 작품들은요, 웬만하면 다 팔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런 이런 게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렇다고 다 팔린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소 갤러리 같은 경우 거래가 가능도 합니다. 국제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요, 행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팔린 작품들이 많지만 우리 갤러리가 이런 작품들을 수정했다, 갤러리를 소개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국제 갤러리의 박람회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 박람회. 그러니까 전시 목적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갤러리란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수정했단다, 이런 걸 알리는 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중요하고 비싼 작품을 바로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컬렉터도 단계가 있잖아요. 이거 어떤 거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냥 지르면 좀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는 타겟은요,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 컬렉터 분들보다는 컬렉터 입문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림 자체를 좋아하신 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춘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 컬렉터들을 위한 방송은 아니에요. 전문 컬렉터들은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약간은 겸손한 마음으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지 드렸다시피 몸을 최대한 가볍게 오시면 좋고요. 배낭 가방은 맡겨야 된대요. 배낭 가방 가져갔었는데 맡겼던 기억은 잘 안 나서 좀 생소합니다. 어쨌든 배낭 가방은 맡기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울러매는 가방을 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 아끼라고 말씀드렸죠. 예, 동선 잘 체크하시고 그럼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눈도장 찍는다고 작품 다 기억나는 거 아니니까 마음에 드는, 필 꽂히는 작품 위주로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오늘 미리 예습했으니까 익숙한 작품 위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외에도 외가 갤러리의 작품들을 좀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공개되어 있는 정보도 있긴 한데 그거 다 공개하기에는 시간도 모자르고 편집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방송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